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금년으로다가 16주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연임에서 8년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의원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면은 7년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임기가 10년이고 상무위원 5년 지도자 수업받은 거를 포함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를 초월해서 국가적으로다가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 계신 차관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차관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속적이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번에 87 체제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네. 뭐 잘하시는 것처럼 2060년 기재부에서 발표한 그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은 2020년 중반부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요인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켜낸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2026년에 가면은 2034년에 가면 27.6%, 노년 부양비가 45.7%에 달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 저는 명확관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금년도에도 보면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가장 그 합계 출산율이 낮았던 1.08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금년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사분기만 보면은요, 6,000명 정도 신생아가 지금 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저출산에만 80조로 쏟아부었다는데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니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기재부 차관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네, 지금 뭐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여건, 그러니까 이 경기 순환적인 어떤 경제 여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저희의 일단은 재정 투입이나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반면에 저희가 가지는 문제들은 그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늦게라도 나타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늦게도 이거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요, 내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지원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사교육비가 200만 원이고 저 교육비가 교육비 저 사교육비 포함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3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을 그런 저 젊은 부부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다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 처음이니까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365일 저출산을 총대를 메고서 그를 챙길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아니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시면은 다 오고,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다 그냥 대참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 중심대 하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캥거루종 얘기 들어보셨죠, 차관님? 네. 이게 옛날 같으면 애들이 크면은 이제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니까 자기가 직장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가지고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대학도 4년 만에 졸업하니까 5년, 6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곧 더 군대 갔다 와야죠. 그러면 25, 6세까지는 결국 부모가 애들 용돈 주고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20세 넘으면은 지금 뭡니까 그나마 150만원 차감해주는 소득공제 현재 지금 안 해주고 있죠. 네. 아니 돈도 벌지 않는 애들한테 이렇게 과세를 내는 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과세 주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아마 성년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성년이니까 그렇게 제도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재정이나 세제 지원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고용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구조적인 원인이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그 재정이나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좀 이번 특위 활동과 함께 다잡아 나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은 세제 지원 부분은 세제의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여성의 경우는 23세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요. 군대 갔다 올 것까지 포함해서 25세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소득공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좀 전에 좋은 말씀 경제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말 사회 복합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고 또 시대적인 조류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다고 보면 기재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몇 % 이상은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칸막이를 헐어서라도 이 부처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부채 정부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부서에 힘을 실어가지고서 확실한 그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 합의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논의에 거쳐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